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왕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는 트레킹 코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호수인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도는 원점 회기 트레킹입니다. 또한 제가 밤이면 걸으러 오는 야경이 예쁜 길이기도 합니다. 밤이면 사람이 많아 아침에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우선 의왕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나와 초평동 방향 1번 출구로 향하시면 됩니다. (1번) 출구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으니 용물을 보실 분은 이곳에서 보시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의왕시는 철도 특구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가는 곳에도 폐기차로 만들어진 휴게소가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출구로 나가는 걸음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 출구로 나가는 동안에는 철도 특구 지역임을 알리듯이 한국의 철도 역사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비둘기호 사진을 보니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춘천으로 빙어를 먹으러 가는 추억이 떠오르네요. (10시간이) 소요되는 무궁화호 눈꽃 열차를 탑승했다가 눈꽃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화만 보고 온 기억도 떠오르네요. 이렇듯 오늘 가는 트레킹 코스는 출구로 나가는 순간부터 기분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둘기호, 누리호에 이어 새마을호와 KTX 열차에 대한 소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특별 열차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있네요. 겨울이 되면 저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눈꽃이 가득한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가 이어진 통로에서 첫 번째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내리막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계단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내려온 곳에서 쭉 걸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오니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철도 특구 지역답게 출구 앞에서부터 철길로 된 테마길이 있네요. 저곳으로 걷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잡초들이 많이 자라 있어 인도로 걸었습니다. (1번) 출구 혹은 에스컬레이터로 나오시면 계속 앞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의왕역 부곡 차량 영업소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지하철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을 왔을 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큰 호수가 있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의 의구심이 무색하게도 정말 큰 호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번) 출구에서 쭉 계속 걸어오면 삼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좌측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도 있는데요. 이곳은 기본 1시간 1,000원, 이후 2시간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주차장입니다. 트레킹 코스에 걸쳐 있는 무료 주차장도 영상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지나면 본격적인 트레킹 시작 지점인 왕송 연꽃 습지가 나오게 됩니다. 왕송 연꽃 습지는 연꽃으로 유명한데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연꽃이 없었습니다. 연꽃을 보기 위해선 8월 말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꽃이 피지 않아도 좋은 풍경이 펼쳐지니 요즘 같은 날씨에 오기 딱 좋습니다. 이곳에서 직진을 해도 좋지만 저는 연잎들과 함께 걷기 위해 우측으로 꺾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잎들 사이로 지나가니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연들은 이제 막 재배를 시작한 것일까요? 제 키만한 연잎들을 지나 작은 연들을 만나니 너무 귀엽습니다. 앞에 도로를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꺾어 정자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올 때는 야경이 예뻐서 연잎을 잘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오니 이런 풍경도 보고 좋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정자는 경치를 보라고 있는 것 같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습지에 있는 정자가 어떤 풍경을 펼쳐줄지 기대됩니다. 연잎이 흐드러진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정자 풍경을 구경하고 내려와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레일에는 간이 기차가 지나다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달에 있는 토끼도 조형으로 있네요. 밤에 불빛이 비치면 더 아름답습니다. 넓은 길에 펼쳐진 돌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길 위에 거대한 물레방아가 있네요. 물레방아는 특히 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지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자나 조망대가 있어서 풍경을 보기가 좋습니다. 진한 정자와 다르게 물레방아 전망대에서 보니 호수까지 다 보이는 게 마음이 훤히 트이는 느낌이네요. 전망대를 둘러보고 다시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왕송호수 전체를 볼 수 있네요. 넓은 호수를 보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너무 좋으니 꼭 놓치지 말고 구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계속 호숫가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왕송호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요. 마지막보다는 처음에 차도 옆으로 걷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혹여나 차도 옆을 마지막에 걷고 싶은 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도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데크길이 있는데요. 같이 걸어가 보실까요? 철도 특구 지역답게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최초로 호수길을 둘러 철길을 설치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전 레일바이크 매표소인데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바이크 가격은 4인 기준 주중 36,000원, 주말 40,000원입니다. 이전한 매표소는 기존 매표소 뒤쪽에 있는데요. 이전한 매표소로 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매점에서 레일바이크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침 일찍 오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이곳에서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표소 뒤쪽으로는 KTX 쉼터가 있습니다. 해당 쉼터 차량을 기반으로 2009년 KTX 산천호가 나올 때까지 시험 운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가 담긴 중요한 시험 열차로 쓰였다고 하니 괜시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철도 휴게소 옆쪽으로는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주말엔 가족 단위로 레일바이크를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휴게소를 지나 걸으면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데크길에 자전거 출입은 불가하여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왕역에서 인사드립니다. 근처에 백운호수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왕송호수가 저에겐 더 편했습니다. 데크길을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호숫가를 반쯤 돌아올 때면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왼편은 수리산, 오른편은 광교산, 청계산, 관악산이 눈에 들어오네요. 수리산과 관악산은 소개해드린 곳이라 그런지 더 반갑네요. 지방에서는 이런 뚝방길이 흔한데 서울 근교에서는 이런 길이 흔하지 않다 보니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청명한 하늘과 그에 걸맞은 호수까지 정말 저에게 가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따라오다 힘들 때가 되면 이렇게 쉼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쉼터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쉼터를 지나면 이름 모를 정자가 또 한 번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곳도 지나칠 수 없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와 왕송호수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네요. 어느덧 오늘의 코스도 끝이 보이는데요. 지하철역 회기 전 마지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레일바이크가 운행하는 모습을 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길을 쭉 걸어와서 우측 다리를 건너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트레킹 코스는 어떠셨나요? 전 밤에만 걷던 길을 낮에 소개시켜드리니 더욱 새로웠는데요. 왕송호수의 밤 풍경도 예쁜데 그 풍경을 담지 못해 조금은 죄송하기도 합니다. 호수 둘레길을 걷고 의왕역으로 돌아가면 약 6km,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습지를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과 나레이션이 없는 풀 버전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곳, 멋진 풍경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